네, 요즘 오프라인 활동이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온라인 활동은 그에 비해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새로운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또 하나의 색다른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모임과 수업을 할 수 있는 바로 게더타운인데요. 어떤 플랫폼인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초등학교 한중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금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배움으로 즐겁게 저희 교실을 채워주실 텐데요. 행복시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의 자랑 장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한준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더타운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저도 게더타운을 배운다는 생각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도 게더타운이 무척이나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무척이나 핫한 플랫폼 같은데요. 네, 그래서 먼저 게더타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기능과 특징이 있는 플랫폼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게더타운은 일단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줌으로 인해서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보이스콜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카메라를 켜고 하루 종일 어떤 공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줌 이제 패티거라고 해서 줌 이제 증후군 혹은 네. 줌 스트레스라고 해서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혹은 뭐 화상회의를 하다 보면 화상회의로 할 것까지는 아닌데 또 메시지로 전달하기는 조금 길고 네.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다시 또 자기 할 일 하고 싶은 약간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옆반 선생님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금 뭐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큰 회의까지 다 이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좀 줌 앞에 계속 앉아 있으면 뭔가 너무 힘듦이 이루 말로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로운 대안으로 메타버스를 게더타운을 만나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를 돕고자 PPT를 준비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선생님. 컴퓨터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게더타운이 어떤 것인지 줌과 네. 비교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직접 하나씩 해보면서 게더타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네, 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화가 되면 40분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고 뭐 그런 줌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40분마다 끊겨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또 이제 그쵸. 불편함도 겪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게더타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 교실 맵을 가져왔는데요. 와. 이거는 하나의 맵일 뿐이고요.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맵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메타버스는 현실과 조금 더 다르게 현실에서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고 제약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게더타운은 5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제 제가 30대인데 저 어렸을 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조금 좀 영하신 것 같아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이런 이제
아주 2D RPG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2D RPG 게임을 가져왔고요. 거기에다가 보이스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무료는 25명까지 할 수 있고요. 25명이 넘게 접속을 해도 접속은 됩니다. 접속은 되되 조금 느려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때는 이제 추가로 돈을 내고 결제를 하면은 또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5명을 넘지 않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맵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교 따지면 복도가 있고 교실이 있고 또 강당이 있듯이 맵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원할 때마다 이제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은 25명을 넘지 않고 그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원리인데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옆에 사람이랑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기 멀리 있는 저기 방송 지금 스태프분들과는 또 말씀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안 들리잖아요. 이 게더타운은 그런 점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캐릭터 기준으로 좌우 앞뒤에서 5칸을 기준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요. 5칸이 넘어가게 되면 대화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막 캐릭터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반경에 멀어지게 되면 이제 끊기는 거죠. 그럼 선생님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하다가 막 캐릭터를 움직여요. 게임처럼 움직이는데 이제 다 들리는 줄 알고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 주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재택근무를 위한 앱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 상에서 일을 하면서 수업도 듣고 아니면 뭐 업무도 하고 그러다가 잠깐 회의도 하고 싶을 때 그때 아주 쓰기가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인데 이 짧은 대화가 필요할 때 간단하게 오늘 점심 뭐 어떤 거 드시겠어요? 잠깐 모여서 얘기할 때 채팅을 하기보다는 점심 먹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얘기 같이 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줌 링크를 보내가지고 또 회의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게더타운에서 잠깐 모여가지고 저 테이블로 오세요 해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어요. 바람의 나라 감성으로 업무까지 볼 수 있는. 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바람의 나라 굉장히 장시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장시간 할 수 있는 그 감성에 업무까지 볼 수 있다니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뭔가 줌이랑 구글 미트랑 제가 오늘 처음 접할 때 비교되는 것은 그 기능에 아바타가 뭔가 더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저희가 줌이나 구글 미트와 이제 게더타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제 게더타운은 아주 낮은 수준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메타버스로 유명한 뭐 제페토 네. 이런 것들이 제페토나 뭐 다른 서비스들을 보면 그거를 맵을 만들고 또 구현하고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고 일단 들어가서 뭘 하려면 기능을 익히는데 굉장히 조금 처음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으로 하는 거는 쉽게 아이들은 따라하는데 저같이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30대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로블록스를 요즘 다시 하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고 맵 만들기도 어렵고 맵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게더타운은 맵이 굉장히 많이 이미 내재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맵을 불러다가 조금만 수정하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 정도면 원하는 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데요, 선생님. 네, 그럼 가상 공간이지만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듯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지금 뭐 게임 감성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맞아요. 더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인 건가요, 선생님? 이제 사실 이제 게더타운은요, 게더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게더라는 회사가 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앱이에요. 네, 새로운 게더타운이에요. 사실을 알았어요. 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게더타운 저는 처음에 듣기로는 게더라는 회사에서 만든 앱이고
네, 물론 이 게더타운이라는 앱을 만들고 이름을 게더라고 지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게더타운의 장점은 그 인터넷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연결하듯이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이제 구글에 들어가거나 뭐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뭐 지그찾기 이용해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게더타운 내에서 맵에다가 이 즐겨찾기를 많이 해놓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경우는 거기에 바로 실행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학교 현장에서는 네. 이 게더타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 현장에서는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아이들이 다 1인 1 디바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와이파이도 돼야겠죠. 네. 근데 그냥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는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으로는 많이 기능의 제약이 있고 네. 아직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최근 8월 15일 이후 업데이트가 돼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화상 모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음성 대화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네, 맵은 쓸 수 있지만 음성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맵 만들긴 더더욱 힘들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크롬북 이상, 크롬북이나 노트북을 꼭 1인 1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21년 8월 27일 현재 방송일 기준으로는 네. 이제 좀뭐 스마트패드 이런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는 조금 어렵고 좀 크롬북 이상의 네.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이 필요하다라는 네. 걸로 정리할 수 그쵸.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께서 맵을 만들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정도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작동하는데 조금은 느리거나 이제 원하는 형태로 작동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디바이스와 이제 인터넷 환경이 다 준비가 되셨다면 뭔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그렇죠, 선생님? 네네, 그렇죠. 저희 화면 보면서 화면 같이 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하려고 했는데 네, 게더타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아주 핫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까요, 선생님? 네, 이거 기사인 한번 볼까요? 거죠? 네, 기사 얘긴데요. 롯데 제가 방송에서 정부 행사도 요즘에 많이 게더타운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게더타운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에러 사항도 있고 한데 네. 이렇게 행사도 진행할 수 있고 이제 뭐 어떤 대기업은 이제 뭐 행사뿐이 아니라 심지어 면접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입사원 면접 여기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게더타운에서. 네, 이제 팀워크 이런 이제 그 팀워킹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대기업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게더타운 내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상담도 대신하는 거죠. 창구 대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편의점도 있어요. 편의점도 돼 있어서 정말 네, 타운인데요. 여기서도 뭘 사거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 쪽도 네. 게더타운에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AI 페스티벌처럼 행사는 뭐 기본이고요. 이제 면접도 볼 수 있고요. 네, 게더타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쓴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이 조금 보장이 된다는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네, 요거는 아까 네, 설명해 제가 주셨던 설명드린 거고요. 부분이고요. 요거 네, 꼭 이 중요한 얘기를 네, 아까 제가 하다가 그렇죠. 한 번 더 한 그러면 번더 설명을 시청자분들께 드릴게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은 무료예요. 그래서 별도로 뭐 지불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는 네.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결제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면 학급 운영비가 있어요. 학급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계산급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급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고 계산금 형태로 영수증을 지출하면은 추후에? 조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크롬북,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1인 1디바이스 와이파이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리고 크롬북 충전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크롬북 충전함이 굉장히 커요. 노트북 충전함이 기본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이제 큽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교에 아이들 하나당 노트북 한 대씩은 다 지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년당 한 대 정도, 네. 네, 혹은 뭐 2개 학년당 한 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30대만 있으면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노트북을 대여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저 크기가 100cm 정도 돼요.
100cm 정도 되니까 이제 허리춤 정도 오는데 저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노트북을 옮겨 다닐 수도 있고 네. 한꺼번에 충전도 하고 할 수 있어서 또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저희 학교는 많이 사서 저걸 이용해서 이제 크롬북이나 이제 스마트 패드를 보관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자세히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네. 화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할까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맵을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네. 요거는 이제 같은 맵이고 요건 다른 맵인데요. 개별 수업을 할지 그리고 모둠 활동을 할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혹은 네. 이 수업 중에 개별을 했다가 모둠을 했다가 네. 다시 개별로 넘어왔다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맵을 구성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팀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줌에서는 소모임 기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게더타운에서도 소모임을 위한 공간을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게 이 소모임을 위한 그런 공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모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거고 여기다가 공유 문서를 하나 올려놓고 네, 쓰면 자동으로 되겠죠. 이따가 공유 문서 올려놓는 방법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선생님.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과제 해결형. 네. 이제 제가 옥천의 맵을 이렇게 띄웠어요. 네. 맵을 구글 맵을 검색을 해서 그걸 캡처해 가지고 게더타운에다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불러와 놓고 거기에다가 게더타운의 서비스들을 하나씩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옥천을 이동하듯이 지도상을 이동하다가 네, 공설 운동장에 가고 싶다면 운동장으로 들어가면 네, 게더타운. 운동장 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조금 내서 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사회, 우리 고장을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수업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탈출 카페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게더타운에서 방탈출을 만들어 보자.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즐형. 이거는 제가 행복시 TV라고 해서 이렇게 네. 퍼즐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여기를 지나가지 않고 다른 곳을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원하는 답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쉽게 했는데 이걸 조합을 바꾸면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네. 바꿔서 조합을 바꿔놓고 수업을 마치고 혹은 뭐 수업 중간에 퀴즈 형태로 혹은 리마인드 하듯이 복습 형태로 어떤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영어 단어 외울 때 좋겠죠. 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좋겠고 단어를 기억하게 하거나 핵심 개념을 기억하게 할 때 그럴 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아리 수업 형태. 네. 네. 동아리 수업 형태는 제가 이거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3D 디자인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교실 속 모습이 그림으로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것만 같습니다. 네. 저희 기본 환경 설정이랑 활용 방법 알려주신 거죠? 네네. 네. 지금 기본 설정은 아직 안 했고요. 네, 맞죠. 네네네.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어떻게 활용할 수 수 있는지, 네, 있는지에 5가지 대해서 방법들을 5가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기본 환경 설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만든 맵에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아이디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링크만 가지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평소에 들어가시는 방법을 지금 네. 알려주시는 네, 거죠? 제가 맵에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뭐 검색창에 치시겠죠. 저는 이제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새롭게 여기에서 새 시크릿 창을 이용하면 이제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해 볼게요. 저희가 꼭 크롬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할 점인 네, 거죠? 크로미움 관련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크롬이 제일 잘 돌아가요. 네. 크롬이 제일 크롬이나 잘 뭐 파이어폭스도 되긴 하는데 음. 저는 크롬을 제일 권장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 시크릿 창을 열어서 네. 여기에서 주소를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그러면 제가 로딩이라고 뜨고 저는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요. 네. 네. 근데 바로 처음에 캐릭터를 설정을 하게끔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헤어는
제 헤어랑 좀 비슷하게. 아, 정말 아이들이 아바타를 네. 꾸며서 네. 자기를 꾸미듯이 할 수 있는 게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한중고 선생님의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네, 제 앞머리 유튜브- 일자인데 네. 네. 함께 참여해 주실 선생님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확인해 주셔서 네, 참가 링크 해주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과 동시에 접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타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아바타에 대해서 좀 애착도 갖고 네, 맞아요. 좀 더, 줌이나 구글 미트랑 너무너무 다르고 음.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이 부분에 많이 집중할 수 있어서 흥미를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다른 공간에 이제 네. 아바타를 통해서 접속하는 기분을 이제 아바타를 고르면서 충분히 네, 만끽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고 아바타를 생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옷도 좀 골라볼게요. 옷을 네. 조금 네. 지금 이제 어, 거의 한조곤 이제- 선생님이다. 네네. 좀 비슷해졌나요? 헤어스타일, 얼굴, 안경은 한중 네. 선생님이랑 지금 완전히 일치가 네.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아, 옷도 색깔을 다 설정해서 신발까지 네, 갖출 신발까지 수 다 있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을 할 수 있고요. 네. 액세서리도 제가 안경을 좀 썼어요. 안경 쓰고 음, 그리고 아. 마스크 한번 마스크도 있는데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네, 코로나. 착용해야 네, 되는 마스크 거예요. 네. 네, 온라인에서도 착용하시고. 비대면으로 네, 만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마스크는 끄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넥스트 스텝을 누를게요. 아, 네. 네, 다음으로 전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임 유어 캐릭터에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방마다 이름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접속할 때 지정할 수 있고 접속해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저는 제 채널명 이름인 코난쌤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설명은 영어지만 한글로도 아이디 만들 수 있다는 점 네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여기 마이크랑 카메라 사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그 웹 브라우저에서 나의 카메라랑 마이크를 대신 좀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꼭 허용을 체크하셔야지 저희가 화상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용 체크하시고 저는 지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하울링이 생길까봐 이제 마이크는 끄고 네. 카메라만 좀 켜두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메라가 안 보인다, 마이크가 안 보인다 하시면 여기에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씩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줌에서 이제 카메라 마이크 바꾸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네, 캐릭터 바꾸고 싶으면 또 바꾸시면 돼요. 네, 조인 더 게더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딩바가 뜨면서 게임하듯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너무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7월 26일 날에 온라인 수업 나눈 축제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그때 어떤 분께서 이거 연수를 듣고 계신데 자기 자녀분께서 대신 뺏어가지고 게임이냐고 대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굉장히 웃기네요.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신데요. 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좀 작게 보이잖아요. 네.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하단에 보시면 설정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비디오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스마트 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끄고 이제 줌을 좀 키우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네, 좀 크게 보이죠? 네. 그래서 스마트 줌을 켜놓으시면은 그 맵에 따라서 맵이 크면 작게 보이고요. 맵이 작으면 좀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작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교문을 열어놨습니다. 교문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교문을 좀 닫을게요. 네, 못 들어오게 닫아주시고. 예, 문 닫혔어요. 오늘 퇴근하셔야 됩니다. 이제. 야, 좋다. 야호. 제가 지금 여기 아래에는 옥천 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엔터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시면 다른 맵으로 넘어갑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과 하는 옥천 맵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 다른 맵으로 가서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아, 다시 들어올 수 있긴 한데, 네, 아, 그럼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카메라. 아, 네네. 네. 다시 말씀 네. 주시겠어요? 네.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네. 마이크를 음소거 해주시고 또 한중고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bu분이 네. 엔터를 절대 누르면 아, 안 이거요? 되는- 이거는 나중에 또 해볼 건데요.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누르면 네. 다른 맵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네. 링크를 연결해놔서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맵으로 넘어가고 한 번 더 이렇게 비밀번호가 뭐 나올 거예요. 어, 비밀번호가 그래서 뭐였더라? 만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네, 이곳에서 비밀번호가 계속.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맵으로 들어갑니다. 음. 장야리라는 맵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저희 아이들과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네, 맞아요. 그 맵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럼 혹시 실수를 했다면 다시 다시 원래 이렇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 네, 장야초등학교 다시 들어갈게요. 네, 다시 장야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실수한 모습까지 다시 네. 알려주시는 한중고 선생님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다시. 원래 맵으로 가서 네, 다시 웹으로 들어가서 교문도 열고 할게요. 네. 지금 플리즈 X라고 하면은 도어가 오픈된다 했죠? 아. 교문 열어볼게요. 교문 X 눌러서 열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다시 닫고 싶으시면 X 누르면 닫힙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넘어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근데 막혀서 안 넘어가죠? 그때 G키를 누르셔가지고 G키 누르면 사람들이 막고 있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 네. 앞으로 쭉 따라오시면 네. 맵이 오, 있습니다. 신기해요. 지금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저를 따라오시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제 아이디를 누르시고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아, 네, 왼쪽에 목록에 있는 네, 코난쌤 TV. 여기서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이제 절 따라옵니다. 다. 어, 네, 자, 저를 따라오실 거예요. 네, 편한데요? 지금 따라오시네요. 네, 이렇게 따라오십니다. 다른 분들도 뭐 네, 거리가 멀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맵이 넓어도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주변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 나가고요. 저희 반 교실로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혹시 내가 뭐 휴대폰에서 한다 하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될 거예요. 여기 누르셔서 네, 꾹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팔로우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알람인데요. 알람은 네, 저는 켜놨는데 제가 길을 알겠습니다.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셨군요. 제가 아직 잔디에 있어요, 선생님. 아, 네, 제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저는 왜 잔디에 있을까요? 안 되시나요? 네, 마치 저를 학생으로 진정한 학생으로 선생님 이런 경우가 여겨주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5월달, 4월달부터 하다가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저처럼 네,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선생님. 네, 저를 따라오세요. 박지현 선생님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네, 위로 올라오세요. 선생님 네, 저 데려가 주세요. 네. 여기가 지금 제가 네. 맵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놔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오시는데 길이 없는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 선생님. 맞죠?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저도 같이 위로 있습니다. 위로 더 오셨죠? 제가요? 네, 위로 더 한 칸 더 올라오시면 돼요. 올라가시면 돼요.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와. 오셨습니다. 드디어 네, 하나 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환경을 구성해놨는데요. 네. 마치 교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네. 교실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 명씩 자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 네.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앉는 건 없고 그냥 서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주변이 살짝 어두워져요. 선생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네, 살짝 어두워지죠. 네. 네, 이거는 이제 개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지금 아까는 분명히 여기에 다른 선생님들 모습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 보이시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이 된 거죠. 여기서 음. 저의 공간이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절 따라오지 마시고 팔로우 꺼주세요. 이제 선생님들 여기 제 아이디 한 번 더 네. 누르셔서 여기 팔로우 돼 있는 선생님, 거를 선 선생님. 네, 스탑 팔로잉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 여기 공간에 오게 되면 네,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줌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스포트라이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 화면을 무조건 보이게 하는, 누군가한테 다 알림을 주고 싶을 때 그때 화면 사용하거든요. 고정 같은 효과인가요? 어떤- 줌에서 화면 고정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맞아요. 줌에서 화면 고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핀이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있을 네,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있고 선생님은 혼자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선생님만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 지금 네, 여기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지금 팔로우해서 하셔가지고 올라가 계셔서 그런데 제가 반대로 이제 학생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 분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분만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김영수 쌤이랑 저랑 1대1처럼 보이지만 김영수 선생님은 아이들 전체가 다 보이죠. 네, 오, 네. 저는 다 네, 보이죠. 모든 분들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저는 김영주 선생님만 네, 보입니다. 신기하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줌에서 아이들이 발표하거나 네, 발표할 때도 그렇죠. 발표할 때 여기 나와서 하면 되죠. 네네. 아, 네. 왜 보이스가 섞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줌에서 발표하다 보면 섞이거나 혹은 뭐 일부 아이들은 뭐 불필요한 대화를 하거나 네, 뭐 갑자기 뭐 카메라가 딴 데가 있거나 하면 다 네. 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맞아요. 끌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음. 하면은 네, 교사랑 1대1로 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죠. 네. 신기한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공유 문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 이 공유 지금 문서, 책상 위에 네. 네. X키를 눌러보시면 네, 실행이 될 겁니다. X요. 네. 그러면 우리 발표하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오, 아하. 네, 선생님. 저는 여기다 수업 자료를 주로 많이 올려놔요. 음. 올려놓고 여기서 아이들이랑 수업하기 전에 이거 어. 아이들은 이거 보고 네, 저는 제 화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 화면도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음. 스포트라이트로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제가 따로 설명 안 들었는데 WSAD 이 키 이용해서 지금 캐릭터 움직이고 계시죠? 요거랑 저는 방향키 이용하고 방향키 있어요. 이용하고 계세요? 네네네. 아, 그러면 그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러면? 방향키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저는 사실 방향키로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저는 WSAD가 편해서 아.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왼쪽에, 방법이 네, 있다는 것. 네.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 해보셨어요? 네, 한때 제가 게임 얘기 자꾸 많이 네, 하는데 한때 많이 빠져 네. 살았어요 거기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두 명이서 할 때 한쪽은 이쪽 키 쓰고 한쪽은 반대 키 네,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인크래프트도 똑같고 거의 뭐 모든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게임들은 WSAD가 방향키입니다. 왼손으로 할 때는 WSAD 하고 오른손으로 할 때는 방향키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단축키 알려드렸는데 G키를 누르면 투명해지거든요. 네, 제가 제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네. 캐릭터를 좀 키워서 네, G키를 누르면 이렇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 김영수 쌤이 지금 지나가시죠. 네. 원래는 못 지나가요. 원래는 못 아,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G키 하면 안 못 누르면 못 지나가는데 지나가죠. 그렇죠? G키를 누르면 G키를 누르면 지나갈 수 있어요. 투명 인간이 네, 돼서. 투명 인간이 됩니다. 길을 막았을 때 네네. 네, 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축키는 네, 그리고 다른 단축키 하나 또 해볼게요. 네. 이번엔 Z키 눌러볼게요. 네. Z키 누르면 이렇게 어? 춤을 춥니다. 댄스. 네. 귀엽죠? 네. 네. Z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선생님들 듣고 계시면 이게 딜레이가 좀 있죠? 네, 약간의 한 10 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네. 단축키 활용하셔서 함께 따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귀엽네요.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단축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번호키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뭐 그런 이모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은 이제 손들기 기능이라서요. 네, 발표할 때 쓰면 좋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하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추가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 네. 네, 지금까지는 제가- 기능에 대해 살펴봤고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영주쌤 아이디를 한번 이렇게 꾹 오른쪽 마우스 눌러볼게요. 오. 그러면 여기 스타트 버블이라고 있고 팔로우 있고 샌드 챗이 있잖아요. 네. 네, 팔로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따라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스타트 버블은요, 둘이서만 귓속말을 할 수 있어요. 오. 제가 옆에 지금 박지원 쌤이 있는데 박지원 쌤은 아마 우리 대화하는 거 안 들릴 거예요. 흐려졌죠 방금. 흐려졌죠? 오, 신기하다. 네, 흐려졌죠. 이렇게 둘이만 잠깐 대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 네. 그 모둠을 나눠서 네. 퀴즈를 낼 때 음. 교사가 한 명한테 가서 귓속말 해주고 음. 네, 모둠끼리 이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결과를 네. 노출해봐라. 카메라니까 그냥 입만 가리고 그냥 살짝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네, 카메라 그쵸, 그쵸. 음. 주변에 잘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흐려져 보이고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네, 리뷰 버블을 하면 이제 꺼지게 되죠. 아, 네. 네. 아. 네, 그래서 첫 번째 버블 네, 기능이었고요. 버블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샌드 챗을 하면 채팅이 돼요. 그래서 줌에서 한 명씩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한테도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한 명을 지정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에브리원 하면은 이 맵의 전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고, 니얼바이 하면은 화상 모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아, 네. 전달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안내를 드렸고요. 그럼 추가 기능까지 저희가 네. 다 살펴본 거죠. 한 가지 딱 더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선생님. 네, 맵이 넓다 보니까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네, 그럴 때는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음. 이 스타팅 포인트로. 스타팅 포인트가 아까 그 정문이에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누르시고 리스판 누르시면 아.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누르면 오래 걸리겠죠?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박지원 선생님 한번 해보시고 저 팔로우 해보시겠어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저와 여기 같은 누르시고.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리스판 누르시고, 자, 제 이름을 누르고 네, 리스판. 리스판 누르시고, 네, 사라졌죠? 저 그리고 혼자 예,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 누르시고, 네, 제 코난 아이디 쌤을 누르시고, 누르고 팔로우. 팔로우. 네. 네. 잘 오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제가 팔로우를 했는데 왜 안 움직이시나요? 제가 정문에 있을까요, 선생님? 정문이 혹시 닫혔나요? 오, 가고 간다. 있어요, 가고 선생님. 있어요? 아, 가고 있어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선생님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좀 키워서 작게 해서 아주 열심히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죠? 어허. 자동으로 왔습니다. 네, 제가 아무런 네.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그쵸, 그렇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기능인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아이들 잃어버리지 않아요. 네. 정말 저에게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이렇게 기능과 추가 기능까지 살펴본 건가요, 선생님?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이거는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뭐 초등학교는 사실 크게 상상이 없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 내가 과목으로 운영하다 보면 일반인 수업이 끝났고 2반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아이들이 안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전체 아이들을 추방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 문을 닫고 다시 여는 거죠. 네네. 네,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리스판이랑 굉장히 또 유사한데요. 여기에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네. 잠시만요.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세팅이 있네요. 세팅에. 네. 네. 세팅에서 이게 지금 저는 그 참가자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건데요. 네, 참가자가 아니고 이제 제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제 걸로 들어가서 잤을 때 근데 제 네. 걸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보여요. 음. 자, 여기 스페이스라는 게 생기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보시면 네, 여기 내려보시면 세 번째 여기에서 셧다운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다 튕깁니다. 다 이제 나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열어야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닫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링크 자체가 다 그렇죠, 그렇죠. 폭파되는 네. 거로 생각하면 네, 되는 다 거죠? 폭파됩니다. 다 나가집니다, 자동으로. 아이들이 집으로 보내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또 새로 할 수 있고. 네. 음. 근데 링크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음.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 막히는 막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그 점이 또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음. 외부인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이게 제가 비밀번호를 지금 제가 설정 안 했는데 음. 비밀번호를 뭐 아셔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호기심에 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네네. 그럴 때 근데 뭔가 네. 유해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면 빠르게 이걸 결단을 빠르게 내려서 폭발을 팡 시키고 다시 이제 얘들아 우리는 비밀번호가 이거야로 이제 빠른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네.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명씩 또 다 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음. 뭐 이 기능 사용하시면 아이들 빠르게 해산하고 다시 모을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은 저희가 다 배운 네. 걸까요, 선생님? 네, 이 정도만 하시면은 사실 음. 맵을 이제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네. 네네. 이제 맵을 만들어 봐야겠죠. 네. 네, 맵을 만드는데 그러면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기본 기능과 온라인 교실을 열 수 있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맵을 만드는지, 어떻게 꾸미는지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PPT를 잠깐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PPT를 제가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책상 위에 있었던 네, 책상 위에 있던 음. 네, 이 PPT를 보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더타운 함께 하시는 분들은 PPT 책상 위에서 X 버튼 눌러주셔서 함께 봐주시면 더욱더 좋은 강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아까 설명 다 드렸고 이제 맵 만들기에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오브젝트 피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일 이펙트가 되어 있나요? 아무튼 타일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벽과 바닥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네, 근데 사실 벽과 바닥까지는 만약에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이제 공간 구성하시면 되거든요. 네, 2가지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네. 그 다음에 4번째 공간을 구성하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지는데 조금 더 멋있는 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이거는 사실은 5번째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기능이에요. 원하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네. 네,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관련된 사이트들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설명을 한꺼번에 이제 이따가 차근차근 드려볼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피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제가 제 맵으로 들어온 게 맞겠죠? 네, 게스트로 들어온 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 들어온 게 아까 그 요거였을 시크릿 모드에서 거예요. 네, 시크릿 모드는 네. 끌게요. 네. 네, 그리고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게 오류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가끔 여러 개 탭이 떠 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여기서 오류를 냅니다. 음. 그래서 하나만 켜져 있는 게 네. 좋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고홈을 눌러서 돌아가 주시고요. 고홈. 네. 저는 지금 아이디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디가 없는 경우 제가 이거를 로그아웃을 해야 될 텐데요. 다시 처음으로 게더타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게더타운에 들어와서 네, 로그인이 안 돼 있었네요. 네, 네,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이 되는데요. 아이디가 없으면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사인업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로그인이 바로 되네요. 구글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글로 바로 로그인이 되는데 사인업을 누르면 구글 선택하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구글 클릭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 보면은 제가 또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미디 캔버스 이런 서비스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측 회원가입 누르시고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더 편한데 원래는 똑같아요. 구글 계정 누르면 바로 여기서 로그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작동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로 제가 로그인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네.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일단 로그인에 성공하셨으면 제가 제 캐릭터를 잠깐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경만 씌우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화면 구성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최근의 맵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에는 친구 목록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제가 다른 친구들이 만든 맵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맵에 접속을 했으면 그 맵이 히스토리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은 맵들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든 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맵도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만든 맵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아, 네. 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제가 만든 맵은 여기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에디트 맵 메이커랑 매니징 스페이스가. 네. 그런데 제가 만들지 않은 맵은 보시면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죠. 누를 네. 수가 없죠. 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처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트 어 뉴 맵, 뉴 스페이스. 아, 이 맵이 저희도- 없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네,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네, 로그인 하시고 크리에이트 어 스페이스. 로그인을 먼저 네,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죠. 로그인은 게더타운에서 게더타운 이걸 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돼요. 네. 네, 구글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시베리 원격교육 채널에 제가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네. 그리고 제 채널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아이디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뭐 구글 아이디를 만들려면 만 13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뭐 학생 혼자서 못 만드니까 또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임시 이메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그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회원가입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템플릿을 한 6, 70개 정도 제공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연습을 하면서 만든 맵들입니다. 네. 자, 오피스나 뭐 시즈널, 뭐 여름, 뭐 이렇게 루프탑 파티, 뭐 여름에 수영장 이런 게 있고, 되게 다양한 교실 형태가 아니어도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피스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아, 네. 네, 재택근무를 위한 앱이라고 그쵸.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오피스 맵이 있습니다. 음. 요거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몽어스랑 되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아. 나중에 한번 열어보시면 어몽어스랑 비슷하게 돼 있는데 맵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시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몇 명이 가능한지, 아, 네. 네, 그리고 실내인지 실외인지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하나를 눌러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누를 건데 에듀케이션을 눌러서 전 여기에서 이제 교실용으로 제가 쓴 게 이거고요. 아, 네. 요거 리세스 이거고요. 작은 교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작은 학교 아니고 작은 교실이니까 작은 클래스룸 요걸 만들어 볼게요. 네. 25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맵 크기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맵 이름이 되겠죠. 아무거나 적으면 됩니다. 오늘 날짜로 오늘 며칠이죠? 27일인가요? 맞네. 네. 8월 네. 27일이요. 0827 이렇게 적고 네.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지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중에 아무거나라도 꼭 적으셔야 돼요. 네. 코워커, 뭐 가족들끼리 아니면 교육용으로 회의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게스트하우스 사용해 보려고 네, 저는 이렇게 세 번째 교육용으로 하고 네.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맵을 선택하고 이름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사용 목적을 꼭 설정하시고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맵이 생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저는 이제 물 한 잔 먹고 네. 네,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템플릿이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피스나 또 소셜은 정말 뭐 가짓수가 거의 30가지 각각 되는 네, 맞아요. 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전 성 모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셜에서 네, 성 모양으로 맵을 하나 지금 개설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설정했던 캐릭터랑 이렇게 화면 구성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인 더 게덴 눌러서 이제 맵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 맵 메이커가 나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맵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바로 모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또 교실도 인테리어를 하듯이 또 맵을 또 인테리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빌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빌드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오브젝트 피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맵 메이커의 타일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맵 메이커 자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요, 설정을 누르셨을 때 이제 여기에서 참가자들이 맵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공유문서 하나가 필요할 때 공유문서 타일을 하나, 공유문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글로벌 빌드가 그런 겁니다. 들어오면 그 참가자들이 모두 맵을 수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켜놓으면 아이들이 이걸 켜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두지 네, 않겠죠?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저는 끄셔야 됩니다. 네, 끄셔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여기 추가하시거나 이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에디트 인 맵메이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탭이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성이 될 거고요. 네. 저는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하죠? 네. 저도 처음에 보고 조금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뭘 하면 좋을지. 네. 뭐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뭐 갑자기 뭐가 이렇게 어머나. 막 이동하고, 맞죠? 네. 자, 왼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포토샵 해보시면은 사실 좀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포토샵을 안 해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렉트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셀렉트를 눌렀을 때는 이 물건들이 이제 선택이 되고요. 네. 타일 이펙트를 누르고 셀렉트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그 타일이 선택이 됩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맵 위에 그 여러 개의 아주 투명한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OHP 필름이 여러 개가 쌓여 있고 네, 그거를 겹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금 임패서블 타일이 있어서 이거 선택이 된 거죠. 제가 여기 이 초록색은 이제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를 지정한 타일인데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누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누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타일을 하고 싶으면 타일이고요.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탬프는요. 이거는 복사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선택을 해서 스탬프를 눌러가지고 잠깐만요. 네. 요거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컨트롤 C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 스탬프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컨트롤 C가 복사가 되는 네. 그런 단축키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쭉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글로벌 빌드 켜놓으시면 맵을 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왜 켜놓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네. 설명도 네. 함께 네.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좀 지우고 싶어요. 지우개로 이렇게 쭉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나와놨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우개로 막 지울 때 오브젝트만 지우고 싶은데 타일까지 다 지워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오브젝트만 지워지고 타일은 안 지워져요. 네. 지울 때 좀 더 네, 효과적인. 그래서 지울 때 감안해서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핸드가 있는데요. 네. 핸드는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네. 화면이 큰 경우에는 이 맵이 되게 커요. 지금은 이 픽셀 하나하나가 이 32 픽셀인데요. 이 픽셀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근데 맵이 너무 크면 안 보이니까 이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맵이 크면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축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여기서 축소를 할 수 있고 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휠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이용하면 바로 이렇게 휠 축소가 됩니다. 저희 평소에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그렇죠. 네네. 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키 눌러서 화면 이동. 네. 그렇죠. 그리고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V키 누르면 셀렉트. 그리고 B키 누르면 도장이고요. 그리고 E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여기 보면은 화면 화살표가 아이콘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네.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맵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우고 또 원하는 것들을 추가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맵을 딱 봤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이 이쪽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운데에 유튜브를 넣어놨는데 유튜브 채널을 넣어놨는데 뭐 이것도 수정을 할 수 있죠. 이제 원하는 형태로 이제 뭘 할까요? 뭐 채널명 뭘 할까? 채널 주소 뭘 할까요? 비디오 행복시 TV. 행복시 TV 하나 넣겠습니다. 네, 행복시 TV 이렇게 치면 나오죠. 네. 요거를 지금 네. 선생님의 방송을 링크해 볼까요? 아, 전 선생님 제 거 말고요. 인기 동영상 넣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인기 동영상을 자기 객관화가 뛰어가셨어요. 네. 제 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또 보실 거니까 나중에.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업에 필요한 영상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네, 올려놨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가서 X키 누르면 또 볼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이브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쭉 가서 네, 바뀌셨네요. 네, 바뀌었죠. 와, 밑에서 네, 밑에서도 볼 수 조그맣게 있고요. 네. X로 눌러서 이렇게 오. 볼 수 있어요. 로딩이 상당히 느리긴 한데 보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상태바가 있나요? 오, 없네요.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못 넘겨요. 아, 아이들이 못 넘깁니다. 좋죠? 너무 훌륭한 네. 선생님들께서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요거 조금 테이블을 좀 키워서 바꿔주고 싶으니까요. 네. 여기에서 좀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개 버튼 눌러서 좀 화면이 작은 것 같아서 화면 확대해서 H키 눌러서 이동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E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 지워도 보면 타일은 남아있죠. 네. 오브젝트만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지우고 줌을 가까이 당겨도 픽셀이 크게 네. 깨지지 않네요. 근데 이 자체가 픽셀 단위로 구성이 돼 있어서 픽셀 자체는 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타일도 지금 보면 빨간색 타일 있잖아요. 네. 이게 임패시블 타일이라고 해서 못 지나간 타일이거든요. 어. 지금 제가 이 상태 저장해놓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다 싹 사라지고 오.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이 안 돼요. 지금 맞죠? 아, 네, 이게 임패시블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울게요. 패스가 안 되거든요. 싹 지울게요. 이것도. 임패시블 타일은 아까 그 G 버튼 눌러도 통과가 안 되는 돼요. 거죠?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맵의 그 바운더리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어디 막 가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애들 네, 못 있게 네, 할 수 선생님. 있습니다. 요거 활용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수업하다가 중간에 막 이상한 데 가 있잖아요. 그럼 가다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하. 네, 가다 놓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타임아웃 기능인가요? 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방탈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걸 지웠다가 뺐다가 해서 네네. 방탈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지금 빠르게 좀 해볼게요. 네. 제가 단축키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제가 V키 눌렀고요. 이렇게 이동을 시켰고요. 요것도 이제 이동을 시킬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두 개가 오브젝트가 있어요. 원래 하나인 줄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요거 위치를 옮기면 이렇게 바뀌어요. 오. 네, 아까 제가 투명한 그 셀로판지나 OH 필름이라고 네. 생각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위에 올려놓느냐 이런 걸 지정할 수가 모양이 있습니다. 바뀌는 거. 네, 그 다음에 타일도 옮길 수가 있는데 안 옮겨지면 뭐 지우고 새로 만들면 되죠. 타일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가구 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고 네, 이동했죠? 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니고요. 다시 맵메이커로 넘어와서 이제 오브젝트 피커에서 넣어 볼게요. 네. 자, 오브젝트 피커에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가 있어요. 오. 근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물론 좀 업데이트 된 게 있긴 한데 이 시베리아 원격 교육 채널의 3번째 영상 보시면 오브젝트를 싹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네. 네, 저는 여기에서 테이블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하나가 픽셀 단위입니다. 그래서 1x3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좀 밝은색으로 넣겠습니다. 색깔을 바꿨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책상을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돌려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전 이렇게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생각보다 크네요. 이쯤에 배치를 할게요. 또 배치를 하고 싶으면 지금 도장 툴 돼 있죠? 네. 그대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나 배치할까요? 그냥 다 채울까요? 네, 이렇게만 할게요. 네. 저장하고 다시 넘어가 보시면 네, 오. 나와 있죠. 그런데 코난 쌤이 막 넘어다니고 있어요. 네. 네, 넘어다니지 못하게 이때 임패서블 아. 타일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구나. 지정해 주는 네. 거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는 통과할 수 없는. 통과를 할 수 없죠. 네. 네, 됐습니다. 이 네.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궤도타운 내에 있는 오브젝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냥 원하는 이미지를 오브젝트로 삼아서 넣을 수는 없나요? 넣을 수 있죠. 아 정말요? 네. 아 그럼 그것도 한번 그거 설명해 알려드릴까요?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 꿀팁인데 네. 빨리 알려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꿀팁을 알려주시려고 꿀팁을 또. 준비하고 네, 계십니다. 달달한 채널입니다. 아, 네, 꿀과 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쓸 거냐면요. 네. 저희는 이제 구글의 이미지를 쓸 거예요. 네. 구글 이미지를 쓸 건데 일단 테이블 원하는 거를 가져올 건데 검색하는 요령이 있어요. 테이블하고 이제 일러스트라고 주로 하시면 네, 일러스트라고 하시면 이렇게 좀 약간 바람의 나라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네. 궤도타운스러운 게 나와요. 네. 이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어떤 걸 해볼까요? 저는 가운데 있는 게 약간 바람의 나라 냄새 이거요? 근데 좀 그렇고 네, 좀 더 좀 더. 이쁜 거 없을까요? 이런 거 어때요? 네, 너무 또 앤티크한가요? 네, 조금 한준구 선생님이 어떤 책상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저희가 기다려 제 보겠습니다. 책상은 고르면 되나요? 이거 김영수 쌤 책상인데 일단 저는 그냥 하나 골라볼게요. 네. 사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저작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아, 네, 저희가 지난번에 요거, 한번 네, 살펴봤는데요. 사용권을 요거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를 하셔야 상업용으로 쓰시면 안 되고 라이센스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죠. 네. 요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뭐 저장하셔도 되고 저는 귀찮으니까 복사만 복사. 할게요. 복사만 하고 복사하면 지금 클립보드에 제 이미지가 복사가 돼 있어요. 네. 네, 이 상태에서 remove 아이고 한글이 왜? 네, remove background라고 치시면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지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여기 마우스 한번 딱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딱 누르시면 이렇게 배경이 싹 제거가 됩니다. 네. 깔끔하게요. 그럼 배경 제거를 먼저 한 거예요. 저희가 네.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어볼게요. 열으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이미지가 나왔죠. 네. 이걸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이미지가 사이즈가 660에 375 굉장히 크잖아요. 네. 여기서 또 필요한 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지 검색하실 때 이미지 사이즈 줄이기 사이트
이런 형태로 검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검색에서 나오는 그냥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미지 선택하셔가지고 네, 다운로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32픽셀이 하나거든요. 음. 그러면 몇 칸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맵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네, 과연 몇 칸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교사 책상으로 한 요쯤에다가 두고 싶은데 몇 칸으로 할까요? 여섯 칸 6칸 정도? 6칸에 너무 6칸에 이게 약간 기울어졌으니까 크지 음. 않을까요? 그럼 6칸에 3칸 가로 6, 세로 3 이 정도 할까요? 네네. 그러면은 가로 6, 세로 3이면은 32 곱하기 6을 해야겠죠? 네, 32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수학 시간입니다. 네. 네. 32 곱하기 6. 선생님 정답은요? 네. 192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세로는 얼마로 할까요? 지금 비율을 조정을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아, 네. 만약에 하기 싫으면 이거 끄시고 네, 더 늘리셔도 됩니다. 음. 이렇게 할까요? 지금 32 픽셀이니까 네. 곱하기 4 하면은 96인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조절하고 있어요. 음. 조절했고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고. 네, 받았고요. 요거는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줄게요. 너무 이름이 헷갈리니까 어려워서 테이블로 조금. 좀 바꿔놓을게요. 네. 바꿔놓고 다시 네, 게더타운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브젝트 피커 선택하시고 모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에 업로드 뉴 네. 보면은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타일 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32. 32. 요거 기억해야겠다. 네, 열기 하시고 크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이쯤에 놓을까요? 여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이쯤에 놓을까요? 이쯤에 놓을까요? 네, 이렇게 오. 네, 놓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좀 멋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좀 그렇구나. 지우고 네, 그래서 꿀팁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 또 게더타운에 추가된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네. 걸까요, 선생님?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문을 그냥 열고 닫을 수 없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와. 네. 아까 그 정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네, 거를 그쵸.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네, 그쵸. 한번 뭐 나온 김에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네. 자, 요거를 먼저 하려면 방법이 이제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막대기 3개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햄버거 버튼이라고 합니다. 햄버거처럼 쌓여있다고 해서 요걸 누르시고 원래는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익스텐션 기능을 켤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꺼져 있는데 제가 다른 맵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맵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요. 네네. 그래서 이 맵에서 비밀번호가 있는 맵으로 문으로 왔고요. 자, 맵메이커를 여기서 열어볼게요. 맵메이커 열어보시면 이 맵은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맵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열어보시면 여기에 익스텐션 세팅이라고 있어요. 네.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왜 안 나오는지 확장 세팅. 네, 확장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도어, 패스워드 도어 비밀번호 있는 문이죠. 그리고 요거는 물을 줄 수 있는 화분이에요. 물을 주면 살아요. 네, 조금씩 자라는 그런 화분이고 요거는 타임드 오브젝트라 해서 특정 시간에만 그 오브젝트를 바꿔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거를 액티베이트 하시고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네, 어플라이 체인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맵메이커에서 모어 오브젝트 누르시면 다르게 뭔가 4개가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그 익스텐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 도어를 이용해서 셀렉트를 하고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맵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도어락 사면 뭐 하죠? 비밀번호 설정해야 되죠? 네. 설정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그래서 요거를 X키 눌러서 에디트 눌러가지고 이제 문 이름이랑 제목이라고 할게요. 아, 제목. 다시 맵으로 가서 네. 비밀번호는 설정하는 거. 그쵸, 그쵸. 도어락을 지금 사서 단 거고요. 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눌러가지고 설정하고 있는 너무 그런 이해가 잘 갑니다, 선생님. 네, 설명 그리고 비밀번호 숫자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네. 좀 기다려야 돼요. 바로 안 되더라고요. 약간의 이게 시간을.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애를 많이 먹었는데 준비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누르면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 라이브 하면서 이게 잘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도 설명 1번 이렇게 바꾸면 좀 기다리면 바뀌더라고요. 지금 안 바뀌고 맵이 넓어서 그런가 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비밀번호 맵을 비밀번호 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된 기능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뭔가 설정이 안 되지 않았나. 네. 자, 여기서 뭔가 설정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계정 설정. 이런 오픈 뭐 베타나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계정 생각을 설정을 합니다. 좀 보완하면. 네. 네. 아까. 아 됐네요. 아 네 됐네요. 방금 그거였네요. 네. 아 네. 요거는 잠깐만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네, 혹시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네. 선생님께서 네. 방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오랫동안 써가지고 이게 되어 있는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제가 새로운 맵을 만들어 보니까 네. 네, 이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키시고 네. 요거 키시고 나서 네, 그 베타 베타표. 네, 베타 네, 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시면은 잠깐만요. 네, 다시 에디트 스페이스로 넘어가셔서 여기에서 보시면 익스텐션 세팅이 있어요. 네. 네, 여기에서 다 키시면 됩니다. 네, 둘러서 다 이렇게 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넣을 수가 있죠. 네, 패스워드 도어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패스워드 도어의 단점이 있어요. 도어가 한 방향입니다. 네, 이렇게만 보여요. 그래서 옆으로 못 돌려요. 아, 네, 세로는 안 되고. 네, 안 돼요. 네, 그게 단점이에요. 네,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도어를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바꿔서 저장을 했고 그러면 제가 이 맵이 아니죠. 다른 맵으로 기존 거 좀 끄고 넘어와서 보면 약간 만드신 맵에서 네, 네, 문이 바뀌었죠? 생겼네요. 네,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디트를 하시면 됩니다. 제목, 설명, 비밀번호는 00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약간의 시간이 네, 필요로.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만들어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8월 15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아주 최신의 기능이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최근에 추가된 기능까지 살펴볼 수 있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기회를 통해서 뭔가 겟업타운 나도 한번 해볼 테야 라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꼭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필수 기능이 있다면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필수 기능은요. 일단 먼저 겟업타운 맵을 만들고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내드린 것들을 맵을 이렇게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원하는 맵을 찾아서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이 맵이 보면은 겟업에서 만들어 놓은 맵들이 되게 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맵을 일부만 가져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새롭게 맵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맵을 눌러서 그걸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맵의 일부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운동장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운동장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겟더 게임이 있는데 보면 여기에 뭐 운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여기 안에서 특정 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제가 여기에서 새로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맵 안에서 새로 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운동장 이렇게 넣고 여기에서 existing space 네, 이미 제공이 된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시면 좀 시간이 걸려요. 보면 쭉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쭉 로딩이 되고요. 이 중에서 보시면 네, 여기에 뭐 제가 만든 맵도 가져올 수 있고 네. 네, 그렇지 않는 이제 템플릿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네. 템플릿에 있나? 운동장이요? 네, 운동장이 아까 조금 전에 그 네. 화면에서 아, 여기에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게임 파크. 네, 들어 가져왔죠. 네, 그러면 축소하면은 이렇게 지금 쉽게 운동장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여기 운동장이라고 문 하나 달고 연결만 해주면 되죠. 네. 연결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데 이 시베리 원격교육 채널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도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네. 네. 연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포털 타일입니다. 이 타일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네. 되게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몇 시에 끝나요? 5시에 끝나나요? 몇 시에 끝나나요? 생각보다. 설명 마치면 네,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를 계속 하는 걸로. 네. 자, 네. 여기서 이 포털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하나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나가면 이제 운동장으로 되게끔 해볼게요. 이 문을 나가면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좀, 운동장 나가는 네, 것까지. 운동장 나가게 네. 이렇게 찍어서 찍으면 바로 이렇게 뭔가가 떠요. 어디로 갈지. 네. 그러면 다른 맵으로 완전히 나가게 할 수 있고 이 방에 이제 맵 안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운동장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어디로 캐릭터를 이동시킬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문 옆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찍고 운동장 내려서 그래도 이쯤으로 찍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자 지금 뒤로 가서 최근 맵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궤도가 네. 좀 이게 귀찮아요. 이걸 한번 켜놓고 뭘 확인하면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넘어오죠. 네. 근데 여기서 못 넘어가잖아요. 못 그러네요. 가잖아요. 네.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럼 다시 같은 또 작업을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여기서도 서로 해주셔야 연결될 수 됩니다.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타일 포털 기능을 네. 찍어서 여기다 찍을게요. 찍으면 찍고 첫 번째 그리고 한 번 더 여기도 찍고 여기다가 네, 넣어서 세이브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맵에 왔을 때 자 나왔습니다. 다시 네.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필수적으로 선생님께서 겟더타운에서 꼭 해야 되는 기능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맵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중근 선생님이 천천히 이제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해 주신 내용은 시베리 원격교육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흥미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겟더타운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잘 활용하고 즐기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시베리 원격 교육과 달리 여기서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 똑똑한 겟더타운 알려주신 우리 한중고 선생님 오늘 참여하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소감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겟더타운은요, 이 온라인 수업을 넘어서 메타버스 수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낮은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이지만 사실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수업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두 시간이면 거의 쓰는 방법은 쉽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활용 가능성이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테리어를 이용한 그런 디자인을 이용해서 맵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게더타운 기능을 넣어서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현실이 어떻고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많고 하더라도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음. 늘 그렇듯이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까지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게더타운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네, 선생님께서 용기 주시는 말까지 더불어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도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게더타운으로 보다 즐거운 소통, 역동적인 수업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